전문 강사들의 영상 플랫폼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더십 코치이자 산업정책연구원의 연구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리더십 공학자 김민경입니다.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나 좀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 이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뭐 학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직장생활 하거나 그다음에 평상시에 어떤 일을 하고 있어도 뭔가 좀 잘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존감도 제대로 이제 안 돼서 자존감도 떨어지고 이런 분들한테 좀 힘이 날 수 있는 내용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박사님, 우리는 잘하고 싶은데 생각만큼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 약간 좀 심오한 질문이기도 한데 왜 그런 거예요? 심리적인 관점에서 이제 해석을 해보면 사실 잘하지 못하는 것과 잘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실력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되면 사실 걱정할 게 없죠. 뭐 기대할 것도 없으니까. 네. 꼭 그렇다기보다는 열심히 이제 뭔가 준비를 하면 노력을 하면 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열심히 노력해서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실력이 떨어지거나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이 될 때가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게 스포츠에서도 사용하는 말인데요. 교육학에서는 이것을 초크라는 표현을 써요. 초크? 네, 초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초크에 빠졌는지 알면은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게 되기도 하고요. 또 중요한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기량을 다 발휘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죠. 네. 혹시 상어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함께 수영하는 방법을 아시나요? 뭔가 물려도 상처가 나지 않는 수영복을 입는다. 좋네요. 그런 수영복이 있다면. 네. 사실 이 상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우리한테 뭐 이런 초크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할 정도까지 좀 충격을 주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이게 도전이 왔을 때라는 표현을 한다면 사실 첫 번째는 대표님 말씀대로 아주 튼튼한 수영복을 갈아입는 거예요. 네, 수영복을 입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수영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 목표 설정하는 부분을 꼭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게 목표이고 비전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는 거. 그게 좀 튼실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돼가 아니라 두 번째는요. 상어와 함께 그냥 헤엄쳐 보는 거죠. 이런 상어와 함께 헤엄치기라고 하는 건 바로 이제 우리가 행동에 옮기고 실천을 해야 되는 것들을 사실 의미하는 거거든요. 또 상어와 헤엄치기 위한 또 세 번째 방법은요. 상어가 갑자기 공격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막아내셔야죠. 네. 어떻게 막아낼까요? 다른 먹을거리를 던져주는 건가요? 미끼로. 잠깐 좀 떨어지자 뭐 이런 거. 네, 이렇게 공격을 막아내는 것들은 새로운 도전들이 저한테 이제 될 것 같아요. 이런 도전들을 접하게 되실 거예요.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상어와 함께 결국은 이걸 이겨내야죠. 수영을 하다가 결국은 완벽하게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표현할 때 극복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였냐면 아까 초크에 빠졌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갑자기 만나는 슬픔과 갑자기 만나는 그 무력감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 결국은 실행해야 된다. 움직여봐라 이런 의미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 갑자기 찾아온 어떤 무력감이라던가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나라는 약간 이렇게 허망함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이 사실은 본인 스스로한테도 좋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요.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것들의 의미를 자꾸 규정하려고 해요. 예, 왜 그렇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코그니티브 어프레이설이라고 해요. 이거를 이제 인지적 평가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사건이 벌어지면 슬퍼가 아니라 나는 이거 왜 일어난 거 막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를 정말 위기로 볼 거냐 아니면 도전이나 기회로 볼 거냐. 이거를 도전하고 기회로 보려고 사실 노력은 대부분 사람들도 할 거예요.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의 인격을 만드는 데는 가정 환경이 있어요. 사람들의 이제 뭐 인생의 롤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정신 건강 상태, 그 다음에 내 심리적인 특성이라든지 이런 믿음 체계들이 두려움과 그 다음에 희망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또 이제 재능도 있을 거고 강점들, 또 느끼는 자부심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직장에서 보면 월요일에 딱 다친 이제 성과 평가서를 이제 받게 됐는데 네. 좀 그럭저럭한 평가가 나왔어요. 얼마나 짜증나고 화가 나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화요일, 수요일, 그러니까 수요일 쫙 되면 아휴, 이 정도면 괜찮아.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상황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지. 평가서의 내용은 똑같잖아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생각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옅어진 걸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죠. 그게 뭐냐면 상황이 바뀌었고 내 인지적인 아까 평가라고 얘기했던 그 인지가 점점점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 예,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상황을 평가하는 나의 시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 예, 그것이 바로 동일한 상황을 희망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인지적 평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결국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시간과 상황이 조금만 바뀌기만 한다면 인지적 사고도 바뀐다는 거. 예, 그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당장 처한 이런 부정적인 감정,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이 너무 깊게 고민하지 말고 잠깐은 힘들 때 잠깐 이렇게 놓아두는 거,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또 의기소침해지는 일들 중에서 그래도 네. 심적 회복이 좀 안 되는 부분들, 네, 그 중에서도 그렇죠. 특히 인간관계 인간관계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해하고 또 슬기롭게 그 무력감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제 무력감, 무기력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을 하는데요. 대부분 이런 그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은 대부분 똑똑하고요. 재능이 많고 능력을 좀 제대로 갖고 있는 엘리트 집단에서 많이 일어나요. 무력감이라는 그 감정을. 그렇죠. 예. 그래서 열심히 또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무력감을 더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무기력은 내 스스로 좀 더 잘하고 싶은 욕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긍정적인 신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인데 네. 저는 이런 무기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무력감들이 큰 동력이 되어줄 수 있다고 확신을 해요. 요즘 뭐 SNS 많이 하시죠? 어떠세요? 저는 그래도 꽤 열심히 하는 편이죠. 노력을 하죠. 네. 뭐 페이스북, 인스타, 뭐 유튜브 많이 하시죠? 네. 사실 우리가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보면 좋아요를 눌러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네.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되게 많이 눌려져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덜 눌려져 있고 어떤 사람은 댓글을 되게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댓글을 좀 적게 받아요. 네. 맨 처음에는 그게 안 보이고 내 것만 보였는데 나중 지나다 보면 그런 게 보여요. 너에게. 그럴 때 기분 어떠세요? 남에게 더 많고 나는 좀 적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 저는 별로 개의치 않아요. 사실 이렇게 개의치 않다라는 거는 자기에 대한 확신과 주관이 굉장히 분명하신 분들이 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아요 몇 개인지 막 세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사람은 누구나 미움받을 용기가 사실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단적으로 미움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꼭 그게 아니라 무관심하게 생각을 받을 수도 있는 용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고 또 잘난 척하고 싶어도요. 사실은 둘은 나를 싫어하고요. 그중에 7분 관심이 없고 1명은 나를 좋아해요. 네, 그래서 눌러주는 거죠. 너무 우리가 사실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고자 하는 사랑받고 또 관심받고자 하는 강박이 있거든요. 우리는 노력하면 된다라고 배웠죠. 뭐든지. 그죠? 세상에 근데 노력해도 안 되는 거 많거든요. 사람 관계는 더 그래요. 참 그건 어려워요. 네, 제일 어려운 게 사람 관계인 것 같아요. 특별히 나한테 잘하지도 않는데 챙겨주고 싶은 또 친구가 있고요. 또 굉장히 나한테
잘 못하는데 이상하게 관심을 두고 뭔가 좀 조금 더 배려해 주려고 하는 또 친구가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관계라는 게 좀 복잡 미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이든 아니면 직장이든 어디 교회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면 갈등이라는 게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우리 직장에서도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냐라는 얘기를 서로 많이 하지만 우리가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하고도 갈등이 발생이 되잖아요. 너무 당연하게. 서로 선택했는데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 안에는 이중적인 욕구가 있대요. 나의 테두리에 누가 들어오면 싫어하는, 거리를 두고자 하는 독립과 자유에 대한 욕구가 있고요. 또 그러면서도 동시에 누구와 너무나 가까워지고 싶고 친해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관계를 가질 때 이게 혼돈스러운 거죠. 우리 부부는 전혀 갈등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반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인고 부부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반대로 서로 너무 무관심하기 때문에 갈등할 거리를 만들지 않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이런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게 사실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날 미워할 사람이 세상에는 최소 20%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나의 맷집을 길러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이상한 것도 아니고 또 저 사람도 나를 미워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거죠. 이 무력감이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좀 갖고 왔었어요. 무력감의 함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스스로 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떤 거에 의미를 두고 있나, 또 반대로는 또 재미는 어떤 게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재미의 요소는 어떤 게 있냐,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게 있다면 좀 재미가 좀 있어지겠죠. 네. 또 외적으로 뭔가 돈을 좀 많이 벌게 된다거나 인정을 받는다거나 칭찬을 받게 돼도 재미가 있어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의 즐거움의 요소가 좀 있어도 재미있을 것 같고, 또 다른 거 다 떠나서 새로운 도전 경험을 통해 가지고 또 재미를 느낄 것 같아요. 이런 재미 요소들이에요. 또 하나는 의미 요소예요. 네. 의미 요소라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성장하느냐 이렇게 성장하지 않느냐거든요. 그러면 내 스스로에 대한 성장이 있으면 이거는 분명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미와 의미의 이 중간, 여기 겹치는 부분에서 교집합. 무엇이 교집합 안에 뭐가 있냐면 내가 일에 대한 가치를 찾아보는 거예요. 거기 안에. 그리고 또 목표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앞으로의 목표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찾게 되고요. 이렇게 정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무력감이 갑자기 찾아올 때 나의 재미 요소는 무엇이고, 나한테 이게 다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 중에서 한두 가지의 내 재미 요소를 찾고 거기를 통해서 내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면, 성장을 할 수 있다면 그 중간의 교집합에서 얘기하는 일의 가치와 목표들이 점점점 잘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네, 그것이 바로 무력감의 함정에서 빠질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노력들,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노력하지 않는 게 아니라 노력을 어떤 식으로 해보느냐가 사실 필요한 것 같은데, 보시면 나한테 맞는 성공 DNA를 한번 찾는 것이 필요해요. 첫 번째 제가 제안 드릴 거는 버겁고 힘든 일이 발생이 될 때 이거를 성장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마음 근육을 한번 키워보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이라면 갑옷처럼 입고 다닐 나만의 코트를 제작해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힘들 때 이런 코트들을 제작한 것들을 하나씩 꺼내서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작을 하는 것들은 몇 가지가 있냐면 한 4개 정도의 네 벌 만들면 돼요. 4벌 만들면 돼요. 하나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내가 현재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고요. 그 외에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생활 습관으로 바꿔보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코트는요? 낙관성이에요. 낙관성.
그래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이거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다는 거, 그런 생각을 통해서 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열정입니다. 열정. 네, 열정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리 그 앞에 말씀드렸던 자신감과 낙관성을 좀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열정으로 불태워주지 않으면 사실 불가능한 거거든요. 자, 이제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끈기예요. 그래서 이런 끈기 DNA가 너무 필요한데요. 이 끈기 DNA는 염색체가 4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G입니다. 네, G는 골이에요. 목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예요. 이거는 집중, 포커스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호흡, 희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게 C, 카핑이라고 하는 대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염색체가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 이 순서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각 염색체가 그 다음에 위치한 염색체에 연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느 하나가 이렇게 손상이 되면 약화가 되고 또 끈기 있게 행동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목표의식이 사실 이렇게 뚜렷하지 않는 학생이나 사실 근로자는 한 가지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나아가지 못하게 되고요. 또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좀처럼 뭔가에 끈기 있게 매달리지 못하고 또 대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또 목표를 이루기까지 묵묵히 견뎌내기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염색체 각각이 건강할수록 또 단단히 또 연결되어 있을수록 이 끈기 DNA 가닥이 더 튼튼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좀 돌아보고 내 스스로 채우는 것도 좋지만 주변 사람들 도움받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좋은 시간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